예정시록 사권 예종 1년 윤 2월 24일 김효 6번째 기사 1469년 명성하 5년 이조 병조의 전지 하기를 평안도 안주 이북과 함길도 홍원 이북의 여러 고을의 교수 훈도를 골라 뽑아서 제수하여 특별히 한 작업을 더 하고 역마를 쏘 보내라 하였다. 예정시록 사권 예종 1년 윤 2월 24일 김효 7번째 기사 병조의 전지하기를 이제부터 제도 수령의 관아의 권소리 임소에 갔다가 돌아올 때 지나가는 관사에 유숙하도록 허락하라 하였다. 예정시록 사권 예종 1년 윤 2월 24일 김효 8번째 기사 결승인 김약을 먼 지방에 충군케 하다. 형수에서 아뢰기를 결승사람 김약이 장고하기를 그 아내의 주인 조유가 그 아들이 자모하여 종정하였다고 하여서 침학하기를 심히 엄하게 한다고 하였고 또 수령이 되었을 때 탐호한 일을 늘어놓았습니다. 비부는 노비와 같은데 아내의 주인을 무소하였으니 일이 비록 사유를 지났을지라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먼 변경에 충군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예정시록 사권 예종 1년 윤 2월 25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영창전에 나아가서 상식하였다. 예정시록 사권 예종 1년 윤 2월 25일 경진 두 번째 기사 태평관에서 함부로 드나든 한달통 등을 잡아들인 이지선을 가두게 하다. 전사역은 직장 한달통 등 두 사람이 태평관에 함부로 들어오니 금란관 분 예빈씨 별제 이지선이 한통달 등을 뜰에 나치하였는데 마침 심해가 보고 무역하는 사람을 금지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노여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였다. 관반 신숙주가 와서 아뢰고 또 말하기를 신이 명나라 사신에게 이르기를 이 지선이 극히 무례하니 이 일을 가지고 전하에게 아뢰면 전하께서 반드시 엄하게 다스릴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의금부 난관에게 명하여 관내에 가서 이 지선을 잡아 가두게 하였다. 예정시록 사권 예종 1년 윤 2월 25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정동과 심회가 광주 정선의 무덤에 가서 취재하고 돌아와서 제천정에 이르렀다. 임금이 창녕군 조성문 도승지 권감을 보내어 선원을 가지고 와서 위로하게 하였다. 최안이 병이 있어 홀로 관에서 머물렀는데 좌부승지 한계순에게 명하여 문안하게 하였다. 겸하여 이지선의 불공한 죄를 살해하여 말하기를 내가 항상 조사들이 혹 대인들에게 불공할까 염려하였는데 이제 이지선의 불공함이 이와 같으니 마땅히 대법에 처하겠으며 또 관반도 장차 죄주려고 한다 하니 최안이 말하기를 외신의 잘못을 전하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빌건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직사에 돌아오게 하소서. 만약 이지선을 죄주면 이는 사람들의 앞길을 막는 것입니다 하였다. 정동과 심해가 제천정에서 또 권감에게 이르기를 모름지기 전하께 아뢰어 이 지선을 용서하게 하소서 하였다. 한계순과 권감이 사이로 갖추어 깨달으니 명하여 이 지선을 석방하게 하고 또 권감에게 명하여 최안 등에게 가서 고하게 하니 이 지선의 죄가 커서 법으로 처치하고자 했는데 대인들이 굳이 청하기 때문에 용서합니다 하였다. 이 지선이 머리를 조아리며 최안 등에게 살해하였다. 예정시록 사권 예종 1년 윤 2월 25일 경진 네 번째 기사 강원도 보안현 찰방 김종이 중하결 시봉 등을 무고하니 참형에 처하다. 강원도 보안현 찰방 김종이 영리 신의징 등의 장구에 의가여 치게 하기를 중학렬 시봉 등이 구례가 있다고 이끌고 강제로 역마를 타고서 길을 잘못 들기도 하고 절에 머물러 두기도 하다가 영리로 하여금 지나는 역에서 먹여 기르게 하며 들어는 7, 8일에 이르니 사람과 말이 피곤하고 육로가 잔패합니다. 참건대 이제부터는 육전 및 강년의 수교에 의하여 승인의 폭마는 무름지기 문병을 기다려서 주게 하며 조hum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길을 잘못 가는 자에게는 주지 말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보고서 명하여 김종을 부르고 또 환관을 낙산사에 보내어 하결에게 물으니 하결이 글로서 아뢰기를 신이 내려올 때 낙산사 감역성 양수 의심 숭덕 등이 신과 더불어 함께 포마를 타고 상원사에 이르러 수륙제를 베풀고
뒤에 낙산사에 이르러 신이 숭덕으로 하여금 안동관의 종을 운반하게 하였는데 숭덕 등이 원주 신림역을 떠나 제천역을 경유하고 바로 안동에 도달하였으니 이는 길을 잘못 간 것이 아닙니다. 김종은 숭덕 등이 함부로 역마를 타고 길을 잘못 갔다고 계문하였으니 차근대 지금 올리는 신의 증이 신에게 붙인 서간 한 통을 보소서 하였는데 그 서간에 이르기를 찰방이 행차하는 마필의 수를 가려서 드리는데 진도 영리의 장문과 단구의 영리의 공초에 의거하여 나를 원주에 불러와서 꾸짖으며 그 장문에 하명하게 하여서 두 영리와 마찬가지인 것처럼 하였으니 나는 찰방의 아전으로서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여 장문에 이름을 썼는데 찰방은 의당 이것을 가지고 계달한 것입니다. 소인은 어찌한 바를 알지 못하여 근심과 한탄이 하늘에 차서 머리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했다. 임금이 보고 숙문당에 나아가서 김종을 납치하여 친히 정류를 묻고 학렬과 신의징 등의 글을 가지고 보이니 김종이 도로 형세를 땅에 그리면서 길을 잘못 간 정상을 변명하였다. 또 말하기를 신의징의 고장은 신이 억지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신의징을 불러서 상고에 물으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했다. 임금이 승지 및 참의, 한의 등으로 하여금 김종을 장을 때려서 묻게 하기를 사람의 목숨은 진실로 큰데 너가 사람을 무함하여 죄를 주려고 하였으니 반드시 너를 시킨 사람이 있을 것이니 그것을 바로 말하라 하느니 김종이 대답하기를 신은 의논한 바가 없고 단지 영로를 보호하는 것이 신의 직책입니다 하였다. 장 20여 대 때렸으나 다만 부르짖기를 신의징이 사람을 죽인다 신의징이 사람을 죽인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선왕 때에 이같이 말하는 자가 없었는데 이제 너는 나를 어리다고 생각하여 말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만약 나이가 나보다 더 어렸으면 반드시 조종하여 손에 넣은 뒤에야 그쳤을 것이다 하고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김종이 임금을 속인 죄를 율에 비추어 아뢰하라 하니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율이 참에 해당합니다 하였다. 어서로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찰방 김종이 나의 나이가 어린 것을 달갑게 여기고 우리 선왕의 법을 허물어뜨리며 종친과 제추에게 아부하여 자신의 요행을 바라고 강제로 영리의 공초를 받았으며 또 친문할 때를 당하여 순교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죄를 용서할 수 없다. 이에 참수를 명하여 후례를 경계한다 하고 이나에 명하여 3일 동안 효사하고 자손을 검거하게 하고 또 전교하기를 이제부터 사람을 형별할 때마다 형을 집행한 뒤에 곧바로 계달하라 하였다. 이날 비가 내렸는데 의금부에서 흐리고 비오는 날에는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는 까닭에 승지에게 물으니 승지가 말하기를 특별한 전지가 있는데 어찌 흐리고 비오는 것을 헤아리겠는가 하고 드디어 김종을 의금부 앞에 납치하여 바야흐로 수레에 실으려 하는데 김종은 오히려 알지 못하고 수졸에게 이르기를 이 비오는 때를 당하여 의자에 빨리 나를 오게 넣지 아니하느냐 하였다. 드디어 참사하여 운종가에 교수하였다. 여정실록 사관 여정 1년 윤 2월 26일 신사 첫 번째 기사 환관 신운을 보내어 술, 고기 및 활 3장, 화살 15개를 가지고 가서 최안 등에게 나눠주게 하였다. 여정실록 사관 여정 1년 윤 2월 26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선전전에 나아가 정사를 보았다. 영의정 한명회가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채찰사로서 강원도에 가보니 도시가 메마르고 민호가 조잔하였습니다. 신은 원컨대 영서에 사는 백성으로 하여금 영동에 나아가서 곡식을 바치고 소금과 바꾸게 하소서. 근래에 문신으로 제술에 능한 자가 드무니 그것은 연습시켜서 권장하고 경계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은 원컨대 글에 능한 유생을 골라서 지제교의 벼슬을 되게 하고 또 예문관을 겸하게 하여 저술로서 이를 삼게 하고 혹 그 재주를 시험하여 상벌을 주소서. 또 외방의 향교, 생도는 노유를 물론하고 모두 군역을 정하니 비록 자질이 좋은 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침내 성취함을 얻지 못합니다. 신은 원컨대 생도는 15세에서 20대까지 군역을 정하지 말고서 그 업을 이루게 하소서. 강원도와 황해도는 땅이 메마르고 백성이 가난한데 각각 절도사와 관찰사를 두니 그 지대하는 모든 일로 백성들이 매우 괴로워합니다. 신은 원컨대 황해도 절도사는 해주 목사로서 겸하게 하고
강원도 줄도사는 강릉 부사로서 겸하게 하소서. 또 풍수학은 우리 세조 대왕께서 문신으로 하여금 겸하게 하여 그 일을 중의하였습니다. 신은 원컨대 풍수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따로 훈도를 정하여 가르치게 하고 또 채아직을 넉넉하게 주고 그 고나고 경계함을 엄하게 하소서 하니 상정소의 명을 마감하여서 아뢰게 하였다. 상정소에서 계달하기를 풍수학을 공부하는 사람을 따로 훈도를 정하여 채아직을 넉넉하게 주어서 권장하는 일은 관제를 고쳐서 정하기가 어려우니 다만 훈도 두 사람에게 녹봉을 넉넉히 주어서 권장하게 하고 또 훈도를 제수할 때 해조에서 문신 및 본학 중에서 그 업에 정한 자를 택하여 차임하며 제학의 교수도 이 예의에 의하도록 하소서. 강원도에서 영세에 사는 백성이 소금을 바꾸는 일은 호주로 하여금 소금의 수량을 조사하여 정하여서 시행하게 하고 나머지는 한 명의 아른대로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예정실록 사권 예정 1년 윤 2월 26일 신사 세 번째 기사 팔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어진이를 첨가할 것을 유시하다. 예로부터 명철한 임금이 정사를 세우고 나라를 경영하는데 어지 일찍이 어질고 능한 자를 뽑거나 유치한 이를 거두어 채용하지 아니하였던가. 헌명한 당나라 유 임금은 희화에게 명하여 악에 있게 하였고 준철한 우나라 순 임금은 원계를 올려서 정승으로 삼았으며 이유는 정조의 천한 몸으로 은나라 아형이 되었고 여망은 고기 낚는 지아비로서 주나라 상보가 되었으니 항상 전대의 풍속을 생각하고 헌모하는 마음을 가졌다. 나는 과매하면서도 큰 자리를 이어받아서 마음을 조심하고 몸을 가다듬어 날마다 삼가하여 여러 인재와 더불어 모든 일을 함께 다스리기를 바라는데 많은 인재와 어진 사람이 이르지 아니하니 어찌 아름다운 박옥이 광채를 감추었으며 양공을 만나지 못하였는가. 굳은 절개를 마음에 가져서 꿋꿋하게 흔들리지 아니함인가. 주현으로 하여금 소부의 혹은 학업이 넉넉하고 영민하며 글재주가 뛰어나고 아름답거나 혹은 재주가 장략을 감당할 만하고 기운이 날래고 굳센 자를 찾아내어서 일일이 뽑아 기록하여 이름을 갖추어 계문하며 내가 장차 다시 시험하여 조정해 두겠다. 모든 인재를 다 등용하여 시대에 버림이 없고 이로써 다스림을 구하면 그의 바라는 바에서 멀지 아니할 것이니 힘써 뛰어난 인재를 얻어서 내 뜻을 맞추게 하라 하였다. 유치는 숨어서 세상에 못 나오는 사람이다. 예정실록 사권 예종 1년 윤 2월 26일 신사 네 번째 기사 호주에 전지하여 보승군 이합 춘향군 이내에게 봄 첫 달에 녹을 주게 하였다. 예정실록 사권 예종 1년 윤 2월 26일 신사 다섯 번째 기사 선장관 김수강이 일찍이 명을 받아 선전 표신을 가지고 도둑 2세를 용산강에서 잡았는데 비가 내리기 때문에 우장을 입고 가다가 돈의문 밖에 이르렀다. 대사원 송무님이 사람을 벽자하는데 조례 김선재가 김수강을 만나자 꾸짖어 검하게 하고 또 가지고 있던 매로 때리면서 엄하게 취조하므로 김수강이 잡아서 힐책하였다. 송무님이 이르러 김수강에게 사과하니 김수강이 말하기를 나는 명을 받아 표신을 가졌다 하니 송무님이 말에서 내려서 갔다. 김수강이 송무님의 종자를 잡으니 송무님이 다시 와서 사과하기를 내게 잘못이 있지 아니한가. 사안부 아전을 이와 같이 할 수 없다 하니 김수광이 말하기를 영공이 무슨 잘못이 있겠소. 단지 표신을 보고도 응하지 않고 당돌하였기 때문이요 하니 송무님이 말하기를 내가 잘못을 범하였으니 그러면 마땅히 예고를 하여 돌제하겠다 하고 곧 예고를 하여 사유를 갖추어서 아뢰고 또 비염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김수광을 불러서 물으니 김수광도 역시 이대로 아뢰었다. 송무님에게 전교하기를 내가 친히 가지 못하는 곳에는 사람에게 표신을 주어서 보내는데 대사는 조정과 백관을 바로잡는 사람으로서 먼저 법을 범하고는 스스로 비염을 청하니 어째서인가 하니 송무님이 대답하기를 신이 시초에 잘못 듣고 지나쳤다가 다시 들은 뒤에야 신의 잘못을 알고 신이 이제 되제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때마침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전교하기를
내일 마땅히 다시 묻겠다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또 와서 되지 아니 전교하기를 표신을 범할 수 없는 것은 비록 거리의 아이와 한간의 부녀자라도 알 것인데 경이 홀로 경만은 무슨 뜻인가. 근자의 경을 택하여 대사원으로 제수하였으니 헌사의 법관으로서 마땅히 조정을 바로잡아서 백관에게 미치게 할 것인데 이제 자신이 먼저 법을 저촉하였으니 어떻게 사람을 바르게 하겠는가. 내가 이것으로서 죄 주지는 않겠으나 모든 일을 이같이 할 수 없다. 우선 용서한다 하니 송무님이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였다. 드디어 김선재를 의금부에 내려서 김수광을 매질해 욕부인 주애를 국문하였다. 선전 표시는 명령을 전달할 때 사용하던 오매나무로 만든 책이다. 경국대전 병전을 보면 체제는 둥근데 한 면에는 선전이라소 다른 한 면에는 어압을 두었다 하였다. 벽제는 지 높은 사람이 지나갈 때 구종 별배 벼슬아치 집의 하인이 그 길가 위의 자빈의 통행을 금지시키던 일이다. 예정실록 사권 예종 1년 윤 2월 27일 이모 첫 번째 기사 도둑을 다스리는 법을 재차 중회에 효유하다. 형조에 전지하기를 도둑을 다스리는 법이 이미 엄한데도 크게 악한 무리들이 아직 징계되지 아니하여 도성 안팎에서 사람을 죽이는 자가 간혹 있으니 참으로 작은 연고가 아니다. 이제부터는 도적 가운데 만약 사람을 살해하는 자는 그 아내와 아들을 아울러 죽이고 우마적의 우두머리는 그 아내를 아울러 죽여서 용서함이 없게 하라. 그러나 아들이 아비를 고소하고 아비가 자식을 고소하는 것은 인륜의 심히 합당하지 못하나 만약 친족 중에서 도둑의 마음을 품은 것을 알고 고하는 것은 진실로 상줄만 하며 무고한 것은 죄줄만 하다. 만일 도적을 감추어 숨기고 자수하지 아니하는 자는 비록 종친과 제신일일지라도 모두 도둑으로 논하여 숙청되기를 기할 것이다. 오직 너희 병조에서는 중회에 효유하라 하였다. 예정실록 사권 예종 1년 윤 2월 27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충청도 병마 절도사 이중령에게 유시하기를 너는 한 지방을 위임받아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무릇 군사를 발하여 사변에 응하며 백성을 편히 하고 적을 제하는 일체 예산일은 본래부터 예법이 있으나 혹시 내가 너와 더불어 독단하여 처치할 일이 있으면 밀부가 아니면 시행할 수 없음을 염려한 까닭에 친압 23부를 하사하니 너는 이것을 받도록 하라 하였다. 밀부는 유수, 감사, 병사, 수사, 방어사에게 병난이 일어나면 때를 가리지 않고 곧 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내리는 병부이다. 친압은 임금의 수결이다. 예정실록 사권 예정 1년 윤 2월 28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선정전에 나아가서 정사를 보았다. 장령 성준이 아뢰기를 천년도감 난관이 군인에게서 면포를 받고 놓아보낸 자가 있으니 청컨대 국문하소서한 임금이 좌우에게 묻기를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이는 장령 성준입니다 하였다. 조의를 파하고 성준을 한문에 불러서 판관 신운으로 하여금 들은 사유와 범인의 성명을 묻게 하니 성준이 사연을 갖추어 대답하였다. 곧 의금부에 명하여 천능, 도감, 사, 민혜와 공사에 연루된 사람 황운, 백주 등을 여흥의 능소에서 납포하게 하였다. 이때 장차 경찰관을 하삼도에 보내어 도둑을 찾아 잡게 하려고 했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도둑이라는 자가 서민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제는 사료들도 도둑질을 한다. 경찰관이 도둑을 잡을 때 관리들이 도둑질하는 것도 아우러 잡아서 죄를 피하지 못하게 하라 하고 인하여 이조에 전지하여서 성준에게 한 작업을 올려주게 하였다. 처음에 대선 송무님이 동료와 의논하기를 민혜의 불법한 일이 서울 안에 흘러서 들리니 이를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관계가 가볍지 아니하고도 진위를 분별하기가 어려우니 쉽게 발할 수 없다 하니 같은 바늘에서 모두 말하기를 민혜의 불법한 일은 무릇 귀가 있는 자라면 누가 듣지 못하였겠는가. 그러나 그 일이 얽히고 얽혀서 분별하기가 어려운 듯한데 만약 탐묵의 이름을 사부에게 씌워서 마침내 요령을 찾지 못하면 그 무리를 어떻게 하겠는가 하였다. 지평 김귀가 말하기를 내가 들은 바로는 그 사람의 증거가 있다는데 분별하기가 무엇이 어렵겠는가 하니 송무님이 말하기를 그러면 아뢰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었는데 이때 이르러 성준이 조계로 인하여 아뢰는 것이다.
예정실록 사권 예정 1년 윤 2월 28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의금부의 쌀이기를 영근 만호 조옥은 난신 강순의 말을 받아서 임소에 두고 먹여 길렀는데 강순이 좌주되자 절도사가 추액하였더니 바꿨다고 칭탁해 말하였습니다. 안율하여 장죄를 헤아려 보건대 장 60대의 도 1년과 자자에 해당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예정실록 사권 예종 1년 윤 2월 28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이 전교하기를 요사이 흰 까마귀가 후원에 날아와서 모이는 것이 있으니 이는 반드시 나의 과득한 소치이므로 깊이 스스로 꾸짖는다. 또 체육한 자가 많음을 염려하여 가버인 죄수는 사하고자 한다니 성지들이 말하기를 흰 까마귀가 나온 것은 신등이 의심컨대 제2가 아니고 바로 상스러운 물건인 듯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알지 못하니 여러 예서적을 상고함이 마땅합니다. 또 근래에 사유로 인하여 체혹한 죄수가 없습니다 하니 어서로 이르기를 내가 용렬하고 어리석은 까닭에 문득 만백성을 위해 임하여 밤낮으로 근심하고 염려하여 조정의 공업을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였는데 이제 흰 까마귀가 날마다 후원해서 나르니 두려움이 진실로 깊다. 어찌 정사를 시행하며 그 요령을 얻지 못하여 백성에게 괴로움을 폈는가. 너희 대소신료들은 모두 내 뜻을 못받아서 자세히 진술하고 숨기지 말 것이다. 말이 비록 맞지 아니할지라도 죄를 가하지는 아니하겠다 하였다. 예정실록 사군 예정 1년 윤 2월 29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정동이 천화채, 양두, 막고, 황구, 서, 원안, 여지 등의 물건을 바쳤다. 예정실록 사권 예종 1년 윤 2월 29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승지들이 흰 까마귀에 대한 고사를 상고하니 오케이에 정승이 종묘에 감동하면 흰 까마귀가 이른다고 하였는데 이것을 가지고 입게 하였다. 또 말하기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상스러운 물건이며 경계하고 두려워할 바가 아닙니다 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신령한 물건이 모두 이르렀으니 진실로 세상에 드문 경사이므로 감히 하례를 드립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흰 까마귀의 상스러움은 비단 한나라 때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나라 순임금 때에도 있었다. 내가 어찌 감히 순임금으로 자처하겠는가. 경등도 순임금에게 나를 견주지 말고 잘못을 도와서 영구히 아름다움 있게 하라 하였다. 예정실록 사권 예정 1년 윤 2월 29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어서로 형주와 의건부에 전지하기를 전자의 세조께서 정근하시던 날에 살이 800여 개가 분신하였고 또 원각사에 거동하여 살이 70여 개를 얻었는데 열어보니 모두 245개가 분신되었다. 마땅히 경내에서 사하여 너그러운 은혜를 널리 펴야 할 것이다. 이달 29일 새벽 이전으로부터 강도와 강창에 관계되는 죄를 범한 자를 제외하고 도형 이하의 죄는 모두 용서하여 면제하라 하였다. 정근은 나라의 가뭄이나 재앙이 들 때 중이나 무당들이 모아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던 일이다. 예정실록 사권 예종 1년 윤 2월 29일 갑신 네 번째 기사. 의건부에 전지하기를 구성수, 김희 등이 서동부언하여 승가를 놀라게 하고 미혹하게 하였으니 그를 수혹하여서 아뢰라 하였다. 예정실록 사권 예정 1년 윤 2월 29일 갑신 다섯 번째 기사. 최안 등이 사제 감조관과 통사들에게 벼슬을 더해주기를 매우 간절하게 청한 임금이 그 청을 따랐다. 이조에서 감조관 7인의 관직과 성명을 써서 아뢰고 또 말하기를 이 무리들은 혹은 자궁하고 준직되었거나 혹은 자궁하고 준직되지 못하였거나 혹은 자궁하지도 못하고 준직되지도 못한 자가 있어 직책과 자급이 같지 아니합니다 하니 원상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르게 하였다. 영성군 최항이 아뢰기를 자궁하지도 못하고 준직이 되지도 못한 자는 가자하고 이미 자궁하였으나 준직이 되지 못한 자는 준직시키며 이미 자궁하고 준직된 자는 당상관에 올리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예정실록 사권 예정 1년 윤 2월 29일 갑신 여섯 번째 기사.
이합을 보승군으로 한계일을 서평군으로 신승선을 거창군으로 서경생을 보승군으로 한일을 병조 참판으로 정숭조를 공조 참판으로 신정을 병조 참지로 김치운을 봉상시정으로 임사홍을 사제시정으로 정인형을 봉정대부로 계급을 올려서 예조정랑으로 삼고 조선을 중직대부 호조정랑으로 정자양을 절충장군 중추부 첨지사로 유계번을 절충장군 행부사직으로 민해를 상호군으로 통사 황충을 절충장군 행부사직으로 장유화를 봉정대부 사역원 판관으로 삼았다. 한개인은 행실이 돈독하고 순박함을 갖추었으며 이를 처리함이 정밀하고 상세하여 일찍이 집현전에 있어서 동렬들이 어짐을 일컬었다. 세조가 중책을 맡겨서 모든 일을 묻고 무릇 내전의 번역이 모두 그의 손에서 나왔다. 소심하고 삼가고 치밀하며 교우가 늘지 아니하여 빛나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세조가 끝내 친하고 믿었다. 김치훈 이하는 모두 사제 감조관이다. 예종실록 4권 예종 1년 윤 2월 29일 갑신 7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김선재를 고문하여 옥사를 갖추어 계달하니 조율하기를 명하였다. 의금부에서 제사를 구타한 율로 장 100대의 유 3천리로서 논하였다. 전교하기를 비록 예사조관일지라도 구타할 수 없고 하물며 선정관이 표신을 받아 가지고 가는 것은 더욱 욕보일 수 없는데 매질에 욕을 보였으니 마땅히 대법에 처할 것이요 지금 조율한 것은 가볍다. 무릇 은택은 반드시 위에서 나와야 할 것이니 가볍게 논할 수 없다 하고 곧 선정관 이의형에게 명하여 의금부에 가서 해당 난관 김효맹과 검률 이중량을 잡아오게 하였다. 승정원으로 하여금 묻게 하니 이중량이 대답하기를 김효맹은 당직청에 출사하여 그 일을 알지 못하였고 홀로 신이 당상의 말을 듣고 처음에 기회제서 구제사의 두 조문을 가지고 당상에게 고하니 당상이 말하기를 김선재는 미혹하고 용렬한 사람이라 상상께서 만약 보시면 반드시 죄를 가하지 아니할 것인데 기회제서는 너무 중하고 구제사의 조문이 매우 합당하니 이 율에 준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것으로 조율하였습니다 하였다. 승정원에서 사유를 갖추어 아뢰었더니 임금이 항쇠를 풀어주게 하였다. 잠시 후에 의금부 판서 임원준과 동지사 김길동, 고태필 등이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김선재를 미혹하고 용렬하다고 하여 가볍게 논한 것은 진실로 죄가 있으나 이 중량이 조율할 때 기회제서의 조문을 가지고 신등에게 고한 적은 없습니다 하니 명하여 이 중량에게 장을 때리게 하였으나 이 중량이 바른대로 대답하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원장을 써서 신문하게 하였다. 이 중량이 말하기를 죄를 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을 한 것이고 사실은 신이 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중량의 간사함은 죄가 죽여야 마땅한데 그것이 삼복에 해당하는가 하니 승지들이 대답하기를 이 사람의 일은 예산일과 같지 아니하니 비록 삼복을 하지 않더라도 또한 좋을 것입니다 하였다. 잠시 후에 전교하기를 이 중량의 죄는 죽여야 마땅하나 태비께서 죽이지 말라고 명하였으니 곤장 100대를 때려서 제주 관노에 붙이는 것이 좋겠다 하고 또 임원준 등에게 전교하기를 경등의 잘못이 크다. 그러나 우선 용서한다 하고 또 형방승지 이승훈에게 전교하기를 무릇 공사를 출납하는 것은 승지가 마땅히 자세히 살펴서 아뢰일 것인데 이제 의금부의 조율이 가벼운데도 법을 살피지 아니하였으니 마땅히 파직해 옮길 것이나 우선 용서한다 하였다. 삼복은 사죄에 해당하는 죄인을 신중히 처결하기 위하여 세 차례나 거듭하여 죄상을 조사하던 법이다. 예종실록 4권 예종 1년 윤 2월 29일 갑신 8번째 기사. 문패경차관 이윤손, 유문통, 박시형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보냈다. 그리고 가지고 가는 사목은 이러하였다. 1. 체류된 제수 및 감옥을 깨끗하게 수리하는 일을 검찰하라. 2. 1. 수령, 찰방 및 수군, 육군 장수의 탐오와 불법을 찾아물어서 일이 사실일 것 같으면 공신, 의친, 당상관을 물러나고 당자를 구금하여 추국하고 공사에 관련된 사람이 공사의 증거가 명백한데 불복하는 자는 고신하여 실증을 알아내도록 하라. 1. 여러 고을의 아정과 고을 안의 군사를 적당하게 헤아려 뽑아서 거느리고 삼도에서 일시에 함께 일어나 도둑을 잡도록 하라.
이때 삼도의 도둑이 크게 성하여 경차관을 나누어 보내어서 4월 초일에 모두 잡기로 약속하였다. 여러 고을 수령들이 진법을 연습한다고 공공연히 말하면서 일시에 거두어 잡았는데 충청도에서 도둑 404명, 경상도에서 200여 명, 전라도에서 70여 명을 잡았다. 여정실록 사권 여정 1년 3월 1일에 을류 첫 번째 기사 영의정 한명회가 아뢰기를 흰 까마귀는 세상을 상스럽게 하는 물건이니 천근대 진하게 하소서 임금이 윤하지 아니하였는데 고령군 신숙주가 한명회와 더불어 다시 청하니 허락하였다. 여정실록 사권 여정 1년 3월 1일 을류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숭문당에 나아갔다. 덕원군 이서, 영순군 이부, 강양군 이용, 운상군 이계, 고령군 신숙조, 영의장 한명회, 하승군 정현조, 서평군 한계희, 현복군 권찬, 병조참이, 한이와 승지들이 시식하였다. 신숙조 한명회 등이 흰 까마귀의 상스러움에 말이 미치자 임금이 말하기를 흰 까마귀가 때때로 태평관에 모인다고 하던데 그러한가 하니 신숙주가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두목들이 보고 이상하게 여기서 잡으려고 하였으나 잡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이때 민혜가 이미 대궐 아래에 나주되었는데 임금이 불러서 묻기를 너가 전능하는 역사를 감독할 때 남의 말을 빌려서 탔다고 하니 그러하냐. 군인이 흩어진 것은 군인이 도망쳐 흩어진 것은 진실로 너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자세히 다 말하라 하니 민혜가 대답하기를 산릉 근방에 사는 사람 황후는 신의 조부 민대생의 반인입니다. 마침 신의 말이 병이 들어서 황후의 말을 빌려 타고 역소에 갔었고 군인이 도망에 흩어진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하루는 동료 이인휴가 신에게 이르기를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황문이란 자가 너희 세력을 빙자하여 경상도의 성군을 속여 꿰어서 면포를 받고 놓아 보내어서 흩어지게 하였다고 한다 하기에 신이 놀라고 두려워서 군사를 점검하니 과연 도망이 흩어졌습니다. 곧 사람을 보내 황운의 집을 수색하여 면포 80여 피를 찾아냈고 황운을 결박하여 와서 제조, 밀성군, 이침 등에게 고하였습니다. 이는 실로 황운과 영군 두목의 소위인데 일이 드러나지 아니하여 신이 먼저 적발하였고 신은 진실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가 황운의 말을 사고자 하였느냐 하니 민혜가 대답하기를 신은 빌려서 탔을 뿐이고 애초에 사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가 만약 사실대로 대답한다면 너의 죄를 용서할 수 있으나 만약 형세상 숨길 수 없게 된 뒤에 말한다면 마땅히 큰 법으로 처치하겠다 하니 민혜가 대답하기를 군부의 앞에서 신이 어찌 감히 숨기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사신의 지대와 두 능의 역사로 사람을 사역함이 매우 많아서 백성의 힘을 쓰는 것이 하루가 한 해 같은데 너가 뇌물을 받고 군사를 놓아보낸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니 민혜가 대답하기를 신이 아는 바가 아닙니다 하였다. 명하여 민혜를 바깥들에 나가게 하여 환관을 시켜 지키게 하고 또 백주를 불러 묻기를 너는 민혜의 서원이냐 민혜가 군사를 놓아 보낸 것을 어찌 몰랐겠느냐 하니 백주가 대답하기를 신은 다만 황운이 민혜의 처소에 내왕하는 것만 보았고 군사를 놓아 보낸 일은 신이 참으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또 황운을 불러서 묻기를 너가 민혜와 더불어 뇌물을 받고 군사를 놓아 보냈고 또 민혜가 너의 말을 사고자 하였다는데 그러하냐 하니 황운이 대답하기를 경상도의 성군 두목들이 신에게 이르기를 우리들이 처음에 반달의 양식을 싸가지고 왔는데 이제 벌써 다 떨어졌고 우리들의 부역기간이 겨우 55일 남았는데 너가 민군과 서로 가까우니 만약 영문을 내어주면 어찌 보답이 없겠느냐 하기에 신이 민혜에게 고하였더니 민혜가 그 일수를 묻고 말하기를 아직 서서히 하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마침 제를 베푸는 일로 절에 올라갔더니 군인들이 면포를 신의 집에 두고 도망쳤는데 신이 돌아오지 아니하여서 일이 벌써 탈로 되었습니다. 신이 좋은 말을 가졌으므로 민혜가 사고자 했으나 군인 면포의 일은 민혜는 참으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명하여 황운을 승정원에서 장을 때려 신문하게 하였는데 황운이 말을 바꾸지 아니하였다. 또 민혜에게 말을 사려고 했는지 아니하였는지를 물으니 민혜가 오히려 자복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물으니 한참 오래 있다가 말하기를 신이 사실 사려고 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민혜가 침문할 때 굳이 숨기다가 이제 형세가 공한 뒤에야 실정을 말하니 잠옷 선비의 기풍이 없다.
반드시 그 실정이 있을 것이니 장을 때려 신문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이에 곤장 6, 7대를 때리니 미녀가 대답하기를 신이 그 물건으로서 샀다고 이럴까 두려워한 까닭으로 처음에 바로 고하지 아니하였을 뿐 다른 뜻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공사에 관련된 사람을 추국한 뒤에 미네가 참으로 실정을 알지 못하였다면 그 죄를 용서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마땅히 큰 죄에 처하겠다 하였다. 명하여 어금부에 내리고 또 영성궁 최항, 좌찬성 김국강을 여흥에 보내어 미네의 공사에 관련된 사람을 공문하게 하였다. 서원은 설이 없는 관아에 둔 벼슬아치를 말한다. 예종실록 4권 예종 1년 3월 1일 을류 세 번째 기사. 영의정 한 명의 백관을 거느리고 길복 차림으로 흰 까마귀를 하려하였다. 그 전문은 이러하였다. 착한 임금이 왕위를 이어서 효성이 지극히 돈독하셔서 신령한 물건이 영검하여 밝고 큰 상스러움을 주니 이리 간책에 빛나고 기쁨은 땅에 넘칩니다. 거기 보건대 다스림이 지극하고 높으면 반드시 상스러운 부서가 응함이 있습니다. 우순의 세상에는 봉황이 와서 춤을 추었고 상주 때에는 꽁이 곡물에 들어왔는데 하물며 이제 자정이 있는 까마귀가 바로 양음의 때에 당하여 이런 것이겠습니까? 오직 속에서 우러나는 정성이 묵묵히 개합한 까닭으로 흰 까마귀가 빛을 더한 것입니다. 진실로 하늘의 뜻이 어기지 아니함에서 나왔으니 성인이 아니면 누가 능히 여기에 참여하겠습니까? 공손히 생각하건대 서리와 이슬에 감회가 깊고 국과 담에 사모가 간절하였습니다. 열성에 끼친 기업을 이어서 항상 창단을 부지런히 하였고 소고가 위에 있음을 생각하여 길이 효도하는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이에 반포하는 새가 궁궐 후원에 나타났으므로 진실로 천고의 복이 드문 일이니 사방에서 함께 기뻐함이 마땅합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조정에 함께 벼슬하면서 아름다운 상서를 얻어보니 곧 원로의 반열을 지어서 한가 우러러 바라볼 뿐이며 귀학의 수를 바쳐 더욱 송축함이 간절합니다 하였다. 서리와 이슬은 얘기의 제2편의 서리와 이슬이 이미 내리면 군자는 이것을 밟고 반드시 슬픈 마음이 있다고 하였으니 봄에 이슬이 내려 초목에 싹이 날 때와 가을에 서리가 내려 초목이 마를 때 효자가 죽은 부모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말이다. 국과 담은 사람을 악모하는 일인데 예전에 요 임금이 죽은 후 순임금이 3년을 악모하여 앉으면 다음에 요 임금이 보이고 먹으면 국에 요 임금이 보였다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반포는 까마귀를 말함인데 까마귀 새끼는 자란 뒤에 늙은 어미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준다고 한다. 원로는 줄지어 선 백관의 모양을 말한다. 예종실록 4권 예종 1년 3월 1일 을류 네 번째 기사. 형제전지 하기를 도둑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자는 도둑이 없어질 동안 가을을 기다리지 말고 형을 집행하라 하였다. 예종실록 4권 예종 1년 3월 2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이 합은 자신이 큰 죄를 범하였으니 연좌에 비할 것이 아니므로 목숨을 얻어 보존하는 것도 족한데 유배된 지 수개월 만에 불러서 서울로 올라왔고 또 복직되었으니 진실로 미편함이 있습니다 하고 또 상소하기를 신등이 삼가 상고하건대 서경에 이르기를 왕은 많이 듣기를 구하여야 한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스스로 스승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왕 노릇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저 임금은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림으로 하루 이틀의 만기가 매였으니 널리 찾고 아울러 들으며 공평한 마음으로 묵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면 덕을 기르는데 병통이 되고 이를 다스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 드뭅니다. 주나라 제도를 상고하건대 무릇 임금 곁에 있는 자는 위로 태사 탭으로부터 아래로 철이의 천한 벼슬에까지 모두 한결같은 덕을 가진 사람을 삼가 고르니 출입할 때는 규칙이 있고 아침 저녁으로 분간이 있어서 덕의의 논의가 곳곳마다 없지 아니하기 때문에 가르침이 서고 덕이 이루어져서 다스림이 높고 문화가 아름다워 후세에서 미칠 수 없는 바입니다. 한나라 이래로 비로소 강학의 제도가 있었으니 이른바 넓은 집 밑에 고운 담요 위에서 밝은 스승이 앞에 있고 강을 권하는 자가
뒤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남은 제도인데, 당나라 홍문관에서 선비를 모으는 것과 송나라 이영각에서 시강하였던 것은 더욱 성한 것입니다. 모두 때없이 부르고 인견하여 시강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여 큰 도를 밝히고 그 마음을 맑게 할 뿐입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우리 주상전하께서는 임하신 처음에 맨 먼저 유신을 뽑아서 경연의 벼슬을 띠게 하고 고문에 갖추게 하고 인하여 명하기를 이제부터는 장차 경연에 나아가서 정사를 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하늘이 내신 성인의 학문으로서 진실로 스승의 도움을 번거롭게 하지 아니할 것인데도 오히려 이러한 명이 있었으니 어찌 임금이 하루 동안에 어진 사대부를 접할 때가 많고 황간의 근습을 친할 때가 적은 뒤라야 기지를 함양하고 덕승을 혼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하의 이 일은 진실로 한나라 신민의 복입니다. 이제 정사를 보심이 여러 날이 되었으나 홀로 강연은 베풀지 아니하니 신등이 거기에 의욕하는 바입니다. 하물며 요즘 황제께서 사서 오경을 하사하는 것은 어찌 전하의 덕화가 빛나는 성학의 마음을 통찰해보고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등은 엎드려 바라건대 매양 정사를 보신 뒤 곧 경영관을 불러서 경사를 강론하고 고금을 밝게 하려서 당나라 홍문관과 송나라 이영각의 고사와 같게 하고 힘쓰고 부지런하면 날마다 하루같이 하여 성상의 생각이 정사에 있지 아니할 때는 경연에 있게 되면 다스리는 도에 매우 다양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보고서 인하여 전교하기를, 내가 경연을 패한 것이 아니라 요즘 연고가 많은 까닭에 겨루를 하지 못하는 것이니 장차 행할 것이다 하였다. 찰이는 임금의 옷을 맡은 벼슬을 말한다. 예정실록 사권 예정 1년 3월 2일 병술 두 번째 기사. 관반이 아뢰기를 밤 사고에 취해 아니 두목 진선이 스스로 목을 메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방을 지키는 종과 두목 두 사람의 구호를 힘입어서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정상을 물었으나 말하지 아니하고 두목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요사이 엿새를 울고 사흘은 먹지 아니하였으니 반드시 분하고 원통함을 품고 있는 것이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예정실록 사권 예정 1년 3월 3일 정의 첫 번째 기사. 도승지 곤감을 보내어 궁시, 의복, 유안농 등의 물건을 가지고 가서 추에 안등에게 나누어주고 아울러 두목에게 의복 등의 물건을 차등있게 주었는데 내일 장차 금강산에 가기 때문이었다. 예정실록 사권 예정 1년 3월 3일 정의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의 쌀이기를 이합은 친히 반역을 범하였으니 죄를 용서할 수 없는데 특별히 예언을 입어 목숨을 보전함을 얻었고 쫓겨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서울로 불러 돌아오게 하였으며 이제 그 녹을 미루어주고 또 복직시키니 신등은 거기에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제의 감조가는 그 벼슬을 분수에 넘게 받은 자가 많아서 혹은 당상관에 이르렀으니 이것도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하부의 일은 내가 어찌 생각하지 아니하였겠느냐. 사제 감조관 등의 벼슬을 받은 일은 비록 예로 받은 벼슬에서 혹시 착오되는 것이 있을지라도 갑자기 고치기가 쉽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사신이 이미 아는 일이므로 더욱 고칠 수 없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예정실록 사권 예정 1년 3월 3일 정의 세 번째 기사. 강릉사람 전 상서주부 최소남 등 10여인이 상사하여 공안이 적당하지 못한 일과 중하결이 인연을 거짓 칭탁하고 오로지 식학을 일삼는 등의 일을 진술하였는데 임금이 보고 강원도 관찰사 조근에게 치유하고 최소남을 납치하여 승정원으로 하여금 근무하게 하였다. 최소남이 말하기를 중하결이 식화에 전심하여 면포를 많이 씻고 관찰사로 하여금 여러 고을에 나눠주게 하고 억지로 민간에 주어서 면포 한 필마다 곡식 2석 5두를 갚게 하고 기한을 정하여 바치기를 독촉하며 가난하여 갚지 못한 자에게는 이식을 계산하게 하였습니다. 또 본부의 제언 안에 평민이 대대로 전하는 70녀석을 파종하는 땅을 빼앗아 경작하니 비단 백성들이 농사를 이를 뿐만 아니라 제언 밑에는 논을 개간할 수 없으니 백성들이 모두 억울함을 품고 있습니다. 또 제언 북쪽과 염, 양사, 진, 보, 역 등지에 창고를 많이 경영하여
승도에 어긋남이 있기 때문에 신이 고을 사람 남윤문 등과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아뢰입니다 하니 임금이 보고 전교하기를 내가 비록 구원하였을지라도 너가 어찌 말할 만한 일이 없었었은가의 일을 말하느냐. 내가 법에 처하고자 하나 이미 구원하였는데 또 따라서 죄를 주는 것은 내가 차마 하지 못하겠다 하고 드디어 최소남을 용서하고 학렬에게는 묻지 아니하였다. 학렬이라는 자는 신미의 제자로서 정해년에 낙산사를 중수할 적에 학렬이 그 일을 감독하였는데 군사가 도망한 자가 있으면 문득 징속하여 바가지 쏙까지 거두어 온 도가 떠들썩하여 원낭이 볼때처럼 일어났다. 학열이 일찍이 남에게 말하기를 만약 민폐를 헤아리면 큰일을 이룩하지 못한다 하였고 잔학하여 하지 못하는 바가 없어서 집을 짓고 몰래 분열을 두기까지 하고 그 무리를 놓아 여러 도에 가서 구색하였는데 김종이 죄를 받자 학렬이 더욱 방자하였다. 여종실록 4권 여종 1년 3월 4일 무자 첫번째 기사 최안 정동 심해 등이 금강산에 갔다. 고령군 신숙주 의정 윤자운 호조판서 노사신 관반으로서 수행하였다. 동부성지 이승원 영의정 한명회 등에게 명하여 보제원에 가서 전송하게 하였다. 여종실록 4권 여종 1년 1년 3월 4일 무자 두번째 기사 대사원 송문님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이합의 복직이 부당하다는 일을 가지고 여러 번 천총을 번독하였으나 윤호를 입지 못하여 통분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신등이 반독하여 생각하건대 처음에 합이 강순의 불쾌한 말을 마음으로 허락하였고 그 아들 이내를 보내어 강순의 집에 오고 가면서 사사로이 서로 결탁하였으니 강순과 합의 죄가 같은데 한만이 홀로 천주를 면하고 서울에서 살게 되었으므로 신민의 분함이 진실로 이미 지극합니다. 이제 또 치록하게 하고 다시 높은 벼슬에 있게 하였으니 길에서 지목하기를 저것은 바로 역적 아무의 머리다라고 하고 진신이 가르키기를 저것은 역적 아무의 머리다라고 하여 온 나라 시민이 하늘을 함께 하기를 부끄러워하며 모두 합의 고기를 먹고자 하는데 하물며 영공 밑에서 같이 조회하겠습니까? 이것이 신등의 2번, 3번 되풀이하여 떠들기를 맞이 아니하는 바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대의로서 처단하여 급히 합의 벼슬을 거두어 신민의 분한 마음을 쾌하게 하시며 종사에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그때 이미 간사한 무리를 분간하여 모두 배웠고 공사에 관련되지 아니한 자를 는 죄를 면하였으므로 이제 합은 이미 죄 주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처음에 남의 말을 듣고 유배한 것이 아닌데 어찌하여 이제 너희들의 말을 듣고 죄를 주겠느냐. 다시 말하지 말라. 이제 구승수라는 자가 전라도에 가서 거짓 소문을 만들어 장차 승도들을 모두 죽이려고 한다고 하여 승가에서 놀라고 의혹하여 온 도가 소연하니 내가 장차 추국해 밝혀서 법에 처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경들은 그대로 두고 말하지 아니하면서 단지 합의 일만 가지고 여러 번 떠드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였다. 치록은 과거 시험의 동기 급제자의 명부에 수록함을 말한다. 진신은 벼슬아칠의 총칭이다. 연곡은 임금의 술에 임금을 가리킨다. 여종실록 4권 여종 1년 3월 4일 무자 세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전지를 받들어 경상도 관찰사에게 치서하기를 연창희 공주가 이제 동네 온정에서 목욕하니 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보내주라 하였다. 여종실록 4권 여종 1년 3월 5일 기축 첫번째 기사 선장들에 나아가 정사를 보았는데 영의정 한명에 호조 참판 정난종, 형조 참판 윤잠과 승지들이 입시하였다. 정난종이 아뢰기를 무릇 공부와 요역은 국가에서 전토의 결부가 많고 적음에 따라 차등을 두는데 공부는 결부에 따르는 것이 옳으나 요역은 결부에 따르는 것이 옳지 못합니다. 가령 한 집에서 혹은 장적이 많고 땅이 적은 자가 있고 혹은 장정이 적고 땅이 많은 자가 있으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무릇 차역의 장정을 개선하게 하소서하였다. 임금이 한명회를 돌아보며 물으니 한명회가 대답하기를 예로부터 성을 쌓는 등의 모든 요역은 모두 전토로
장로로서 계산하였는데 이제 장정으로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니 정랑종이 말하기를 큰 역사는 그러하나 여러 가지 요역은 장정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다시 생각하겠다 하였다. 여종실록 사권 여종 1년 3월 5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영의정 한 명에게 명하여 안철손에게 묻기를 경의 죄를 범한 사정이 이미 명백하니 숨기지 말라 하니 안철손이 대답하기를 신이 관찰사로 있을 때 마침 일이 많아서 무릇 죄가 있는 사람은 조금도 용서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로써 한도의 백성으로서 원망을 품은 자가 많아 신을 헛된 일로 얽어서 속히 갈리게 한 것입니다. 만약 범한 바가 있으면 비록 죽을 죄라도 신이 어찌 감히 숨기겠습니까? 신이 홍수에 이르니 중묵휴가 장고하기를 도둑이 내 말을 훔쳐갔으니 찾고자 한다고 하기에 신이 곧 그 일을 주에 내렸고 중이 인하여 신에게 양식을 빌기에 신이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침 신이 본가에 소식 편지를 쓰는데 중이 노하여 말하기를 사설의 소식을 통하는 것은 나라에서 항상 그 마음이 있는데 관찰사가 그렇게 하는가라고 하였으나 신이 역시 대답하지 아니하였더니 드디어 물러갔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관찰사는 한도의 주인인데 만일 혹시 무고하면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공사에 관련된 사람 모두 의금부에 나치하여 공문하라 하였다. 여종실록 사권 여종 1년 3월 5일 개축 세 번째 기사 동부승지 이승훈을 금강산에 보내어 최안 등을 선위하게 하였다. 여종실록 사권 여종 1년 3월 6일 경인 첫 번째 기사 경복궁에 이어하니 여러 정치인과 제주들이 문안하였다. 여종실록 사권 여종 1년 3월 6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좌부 승지 윤계겸에게 명하여 선원을 가지고 여흥에 가서 선런도감 제조를 위로하게 하였다. 여종실록 사권 여종 1년 3월 6일 경인 세 번째 기사 공사를 입게 하고 내리지 아니한 것은 열흘에 한 번씩 서게 하게 하다.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오늘 보건대 지난해 10월에 개달한 공사가 아직까지 밀려 있으니 승전 환관에게 진실로 죄가 있다. 승정원에서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제부터는 공사를 입게 하고 내리지 아니하는 것을 열흘에 한 차례씩 서게 하라 하였다. 여종실록 사권 여종 1년 3월 6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이날에 세종 장헌 대왕과 소헌왕후를 여흥 세능으로 옮겨서 안장하였다. 제사에서 각각 한 사람씩 회장하였다. 처음에 소헌왕후가 흥하자 세종이 유사에 명하여 헌능 무덤 곁에 묘자리를 잡게 하였는데 음양가가 불길하다고 반박하니 세종이 말하기를 다른 곳에 복지를 얻는 것이 선양 곁에 장사하는 것만 하겠는가? 화복의 슬은 근심할 것이 아니다. 나도 나중에 마땅히 같이 장사하되 무덤은 같이 하고 실은 다르게 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세종이 흥하자 유교에 따라 같이 장사했었다. 이때 이르러 옮겼다. 여종실록 사권 여종 1년 3월 6일 경인 다섯 번째 기사 대관에서 상소하기를 신등은 이 합의 복직이 부정당하다는 이를 가지고 여러 번 천총을 번독하였으나 전하께서 윤호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전교하기를 흉한 무리는 이미 모두 저주하였고 합은 관여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대로 둔다고 하였는데 신등이 반독해 생각하건대 당초에 적신이 난을 꾀할 때에 합이 장성한 아들이 많이 있음으로써 서로 끼고서 우두머리가 되었고 합도 그 아들 이내를 보내어 그 집에 왕래하였으니 그 꾀를 통한 자취가 매우 명백하므로 당시 대신과 대관들이 합사하여 죄를 청하였는데 전하께서 특별히 관대한 법에 따라 단지 외방에 유배만 시켰으니 비록 천주는 면하였으나 관여되지 아니하였다고는 이룰 수 없습니다. 합은 난적의 우두머리로서 허리를 보존할 수 있었던 것도 진실로 이미 다행인데 얼마 아니 되어 서울로 불러서 돌아오게 하시고 이제 또 복직시켜서 불공대천의 원수로 하여금 도리어 한 조정에 참여하게 하였으니 신민의 통분을 어떻게 할 것이며 종사의 대계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대의로서 결단하여 빨리 합의 벼슬을 거두어서 신민의 분한 마음을 쾌하게 하면 종사에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보고 그 끝에 쓰기를. 경덕의 말이 비록 간절하나 그 하나는 알고 그 둘은 모른다. 내가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려서 일국의 신과 백성의 주인이 되었는데 죄가 있는 자를 상주고 공이 있는 자를 벌주면 하늘의 견책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만약 경등의 청을 따라서 보승군과 춘향군을 베면 하늘의 뜻에 어떠하겠는가.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대간에서 다시 아뢰기를 합의 죄가 커서 죄를 주는데 어찌 하늘의 견책이 있겠습니까? 비록 죄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청근대 복직은 하지 말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예정실록 사권 예정 1년 3월 6일 경인 6번째 기사 일본국 전산전의 취가 사자를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예정실록 사권 예정 1년 3월 6일 경인 7번째 기사 도성 내외의 송목 건벌 사목에 이르기를 1. 무릇 소나무를 베는 자는 장 100대를 때리고 그 가장이 만약 조간이면 파직시키고 한간이나 산직이면 외방에 부처하며 평민이면 장 80대의 속을 징수한다. 1. 도성 내외의 내산은 병조와 한승부의 난관에게 나누어 맡겨서 때없이 검찰하게 하고 매월 말에 계달하게 하소서. 1. 능히 검찰하지 못하면 내산 감력관과 병조 한승부에 해당 난관을 강자하고 산지기는 장 100대를 때려서 충분시키소서. 1. 산기 쓸게 사는 사람 모두 다시 병조 한승부로 하여금 통을 만들어 나누어 맡겨서 건방하게 하고 밤나무와 잡목도 아울러 베기를 금하소서. 1. 삼각산기 쓸게 사는 사람도 역시 산지기를 정하여 베기를 금하게 하고 능히 건방을 하지 못하는 자는 내 산의 산지기의 예의에 의하여 주해 주소서. 1. 산과 삼각산 절의 중들이 베는 것도 역시 산지기로 하여금 건방하게 하소서. 1. 건방하는 건만을 승정원으로 하여금 불시에 개품하여 적간하게 하소서. 1. 도봉산은 바로 도성 주산의 내맥이므로 병조로 하여금 위의 항목의 조건에 의하여 검찰하고 건벌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예정실록 사권 예정 1년 3월 8일 MGN 첫 번째 기사 비현합에 나아가서 우부승직 정효상을 불러 얘기를 진강하게 하였다. 예정실록 사권 예정 1년 3월 8일 MGN 두 번째 기사 대간에서 이합의 복직을 불가함을 재차 아뢰으나 윤호치 않다. 대간에서 상수하기를 이합의 일을 가지고 여러 번 천총을 번독하였으나 상상께서 오히려 윤호하지 않으시니 신등은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신등이 삼가 살펴보건대 서경에 이르기를 하늘이 볼 때에는 우리 백성들을 통하여 보고 하늘이 들을 때에도 우리 백성들을 통하여 듣는다고 하였고 옛사람이 말하기를 이런 사람의 의견을 따르면 천심이 합한다고 하였는데 합은 난신의 우두머리가 되어 천지에 용납되지 못할 바이어서 당시의 종척과 대신들이 모두 말하기를 죽이는 것이 옳다고 하였고 일국의 백성들이 모두 말하기를 죽이는 것이 옳다고 하였으니 하늘의 뜻을 가히 알 것입니다. 합이 천주를 면하는 것이 과연 하늘의 뜻에 합하겠습니까? 비록 천주를 면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얼마 안이 되어 서울로 돌아오고 또 얼마 안이 되어 복직되었으니 이는 죄가 있으면서 상을 받은 것인데 과연 하늘의 뜻에 합하겠습니까? 어서의 보승군과 춘향군을 베는 것은 하늘의 뜻에 합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니 신등의 의혹이 더욱 심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은혜를 끊고 법을 바르게 하시니 비록 크게 드러내어 죽이는 것은 아니할지라도 다시 그 벼슬을 거두어 신과 사람의 분함을 조금이라도 풀게 하신다면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어서로 그 끝에 쓰기를 내가 이미 경등의 청한 것이 진실로 의에 합하는 것을 안다. 필부도 오히려 식언하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임금이겠는가. 보승군과 춘향군이 거기에 관여되는 것은 그래도 가한데 하물며 알지 못하는 자이겠는가. 반드시 그 집에 왕래하는 것을 말한 것일 것인데 그렇다면 조정에는 신하로서 누가 관여되는 이가 없겠는가. 그렇다면 모두 목을 베어야 하겠는가.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예정실록 사권 예정 1년 3월 8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예조에 전지하기를 이제부터 매양 조참한 뒤에 친히 유생을 강하겠다 하였다.
여정실록 사권 여정 1년 3월 9일 개사 첫 번째 개사 경혜루 아래에 나아가 정사를 보았다. 영의정 한 명에 및 여러 종친 제추와 승지들이 입시하였다. 처음에 이산부스 옥석과 오천령 사종은 순천군 이계의 첩의 아들로서 이계가 죽자 두 사람이 제사 받들기를 다투어 사무에 송사한 것이 몇 해가 되었었다. 이때 이르러 사무에서 아뢰기를 사종의 어미 선비는 비록 기첩의 손녀일지라도 이미 법에 의하여 종량하였고 옥석의 어미 내근내는 그 조모 김해를 홍자아니 자기 집 비첩에게서 낳은 것입니다. 더욱이 선원록에 옥석의 어미는 사비로서 사종의 어미는 양녀로 썼으므로 이계가 낳을 때 이미 양인 찬인이 구분되었으니 청건대 사정으로 하여금 제사를 주관하게 하소서하였다. 임금이 한명회를 돌아보며 물으니 한명회가 사헌부에 의논한 바가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자 그대로 따랐다. 여정실록 사권 여정 1년 3월 9일 개사 두 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뢰기를 강순의 첩 금생이 장과에 정몰된 가사를 돌려받고자 했는데 본조에서 강순의 아내에게 물으니 말하기를 강순이 일찍이 금생과 영구히 이별하였는데 그 집은 바로 금생 자신이 산 것이고 강순이 마련한 것이 아니니 그 집을 돌려주기를 청한다 하며 의건부에서도 금생이 버림을 당한 것이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연조를 면하기를 허락하였습니다 했다. 임금이 한명회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금생은 개성군 최유의 딸인데 강순이 버리지 않은 것은 여럿이 함께 아는 바입니다. 청컨대 다시 금생을 공문하에 참가 거짓을 분변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주하승지 이 극정에게 명하여 다시 공문하게 하였다.